방조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으시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강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강의를 파이낸셜 뉴스 강인입니다. 올림픽 유치 앞서 2년 전에 서울시가 먼저 선언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전북이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서울과 경쟁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경쟁을 하겠다면은 서울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갑자기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1년 반 정도부터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잼버리 대회 개최 이후에 올림픽 유치 선언을 공식화하고 우리 단독 개최지만 주변에 있는 인근 지자체들, 충남, 대전, 충북, 또 광주, 경남 이런 데들과 같이 또 전북이 부족한 시설들을 충분히 가지고 공유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수영 선수권 대회와 내년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또 전북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고, 또 충북권은 2027년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부분 많은 경기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19개의 기존 구장을 확장하는 것 이외에 그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표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공식화하고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그 서울시 확인해 보니까 전국의 공동 유치 제안 사실이 있는데 좀 어떤 부분으로 제안을 한 건지 공동 유치에 있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 단독 개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능하면 공동 개최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부분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각자가 그동안 단독 신청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청서 자체를 그렇게 공동 신청서로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 여러 가지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단독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평가를 받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추가 질문.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영. 네, 그 우리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열기도 느껴지고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올림픽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최된 지역에 그 적자가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우려들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적자가 뭐 상당하리라고 만약 예상이 된다면 안 하지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최대한의 경기장들을 활용해서 신축을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전북만의 꼭 고집하지 않고 인근 충청 지역이나 광주 전남과도 협업을 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흑자 올림픽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간이 14년이라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상황이 중간에 계속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저희가 대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JK 전주방송 정원 부장 마이크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숙박시설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비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두 가지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네, 저희가 또 가까운 사례가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사후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우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특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만의 물론 개최 도시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건 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국비와 온 국력에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 이루어졌을 때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가 어디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저는 2036년에 K컬처의 다시 재도약이 분명히 중요시해지고 그 부분에서 K컬처의 뿌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전주가 그 중심에 서기에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더. 저 아니더라도 우리 체육회장님이나 또 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오늘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고 특히 전 국가대표를 역임한 모든 선수들의 총연합회 그 회장님이 지금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오늘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힘을 보태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민이라고 홍미 부장님 먼저. 네,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해서 미래형 올림픽 준비하시겠다고 한 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 지금 전북에 산적된 현안들이 너무 많고 도민들 사실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이미 이번 한인대회 치르면서 행정력도 상당히 많이 소비됐는데 또 여기에 몰입해야 되는 그 행정력은 또 어떻게 보충할지도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계에서는 지금 이 전북의 도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북의 자원과 역량을 사실 총 결집해야 이 일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전북에 가지고 있는 여러 합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지사 취임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 특히 올림픽이 앞으로 14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지금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1988년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또 대한민국의 역량을 우리가 같이 모아내는 것도 또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같이 모아낸다면 먼저는 우리 도에서 힘이 결집되고 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체육인과 국민들의 희망들을 모아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행정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한상 대회는 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고 대부분 국가직 공무원들로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 일단 최 회장님 한 말씀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체육에서 네, 아까 우리 조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82년 바덴바덴에서 총회에서 그때 한국하고 서울하고 나고야가 붙었습니다. 그
오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원사이드에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51에 40, 51에 27로 압승을 해가지고 8% 올림픽이 생기고 서울에 올림픽 시설이라는 인프라가 갖춰진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꿈이 아니고 저희가 기사님하고 1년 6개월 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2017년도 유니버시아 대회가 유니버스 하계 대회가 지금 충청도 4개 2027년도 저희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재롱스럽게도 전 지사님께서 결정을 못 해주시고 또 2038년도 아시안 게임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2022년 기준 체육 기준 토요일에 하면 경기장이 1291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가 비슷한 강원도는 2,806개고요. 우리보다 인구 5만 원 전남은 3,753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지급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충청도에서 가져가고 광주하고 아시다시피 대구가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2038년도는 충분히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내 도시 유치인데 제발 좀 균형적인 차원에서 너무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대학 체육계에서 역점을 두고 평가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족한 시설들은 광주는 2015년도 유니버시티 삼수 끝에 유치해가지고요 남부대학교에 수영장이 700억 뛰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지금 세계 선수권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플라인데 우리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저 체육 관계자분들 응원을 많이 와주셨는데 힘을 합친다면 서울하고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당뉴스 김덕찬. 예, 잼버리 이후에 전국의 대형 이벤트 유치에 대한 여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잼버리에서 저희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얼마만큼 전국이 책임이 있고 조직가 책임 있는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북이 과연 국제대회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보여줬고 우리 도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어떻게 대회를 치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하계올림픽도 꼭 유치를 해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상황에서 시간 하셔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니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현재 전북에서는 이제 광주, 전남과 충청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게 되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강원이나 부산 이런 연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독 개최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 중에 1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면 좀만 더 맞춰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은 혹시 공동유치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여도 될지. 공동개최의 여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뒤에까지 끌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될지 전북이 될지 서울이 될지 아니면 공동개최가 될지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사를 통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서 어떤 도시에서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을 하고 국내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그 도시를 가지고 유치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036년 파리올림픽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한민국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점을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니, 이제 한 번이랑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면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0일쯤이죠. 조남선 회장님은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이 됐을 경우에 올림픽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면 지금 역학구도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또 올림픽 또 새만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새만금 국경회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지금 같은데 이분 역학구도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강선 회장. 제가 좀 기가 어려운 거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월 14일인데 누가 체육회장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지금 제가 정강선 회장님 나가신 지 지금은 제가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전국 체육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기영 회장께서 출마를 조울질하고 있는데 이기영 회장이 선거를 나가시는 경우에는 저는 그 다음 행여나 다음 행보를 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전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생애 그것을 반드시 도시에 유치를 하게끔 하고 영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에 지금 10개 정도 되는 나라하고 경쟁할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떠도는 유머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에는 절대 좀 안 시켜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계 올림픽을 이거 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1936년도에 베를린에서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깬 송기도 선수가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적이 딱 100년이 된 해입니다. 그때가. 네, 그런 우리 영어들이랄지 한국 같은 걸 생각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특정 도시보다는 우리한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평가가 되고 실사를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하고 열심히 체육인들이 힘합쳐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치기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브리핑 또 질의응답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의구심도 생기실 텐데 저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는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또 무엇을 고쳐야지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같이 고민하는 대열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저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께서 이렇게 4분이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의 큰 자랑이신데 우리 김동문 선수 또 임미경 우리 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우리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그 선수통장 직전 선수통장이신데 직접 오셨고 강노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 전체 연합회 회장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또 교육감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각 지역의 체육회장님들께서 전부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같이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꼭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